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열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흡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퀴즈 과제에 좀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는데 답이 잘못된 것도 있었는데 선생님 수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답안을 제출한 뒤에 수정이 안 되도록 처음에 설정해 놨지만 오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답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출했던 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초반에 빨리 제출을 해서 좀 오류가 많았던 학습지를 푼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오류가 있었던 이제 문제 중에 3번 문제가 선생님 이런 문제를 냈었죠. 네. 자, 이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줄당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양쪽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하나만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만 체크가 되도록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수정됐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발열 반응의 예로서 연소 반응과 쇠가 녹슬는 반응 둘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하죠. 자, 그리고 쇠가 녹쓰는 것, 쇠를 공기 중에 놔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쇠가 녹이 슬게 돼요. 자, 두 반응의 공통점은 둘 다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불에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지 불에 탈 수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고 쇠가 녹쓰는 것도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거는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고 쇠가 녹쓰는 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둘 다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거죠.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이고 또 둘 다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태울 때 뜨거운 열이 발생하죠. 예, 녹슬 때도 열이 발생하지만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열을 잘 느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둘 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고 녹쓰는 반응은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하고 결합, 둘 다 산소하고 결합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돼야지 맞는 답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나씩만 했는데도 맞는 것으로 저점이 잘못됐었는데 지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열을 발생시켜서 뜨거워지는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에서 열이 밖으로 방출되어서 뜨거워진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흡열 반응은 뭘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은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 열을 흡수하니까 뜨거워질까요? 네, 열을 흡수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열이 흡수되어져서 열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열을 흡수하면서 열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 주변에서 열을 뺏어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가면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네, 발열 반응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막 밖으로 그 물질에서 열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열을 흡수해 버리면 온도는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흡열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에 보니까 흡열 반응 나오죠. 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생각 열기를 보면 자, 빵을 만드는 과정의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밀가루에다 설탕도 넣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죠. 그리고 중요하게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빵을 만들게 됩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는 왜 넣는 거냐? 자, 이 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 넣으면 이게 반죽한 빵을 이제 굽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 딱딱한 빵이 되겠죠. 맛이 없게 되는데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부드러워지느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이게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반죽 안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반죽 안에 기포, 공기 구멍이 생기니까 반죽과 반죽 밀가루
알갱이들 사이에 간격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서 부드러운 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네, 그런 과정이 흡열 반응인데요. 자, 이때는 물론 네, 빵을 구울 때 주변에서 열을 막 많이 가해주니까 그 열을 좀 흡수해도 온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걸 별로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 주변에 열을 팍 뺏어 가가지고 온도가 많이 낮아지는 네,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나타난다고 돼 있죠. 자, 이거 두 개를 반응시키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을 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 실험을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 하나 링크를 더 걸었는데 그 영상에 보면 네, 이걸 실험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보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둘 다 네, 하얀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섞어주면 네, 이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네, 이때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네, 흡열 반응이에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온도가 영하 10도 이렇게까지 막 내려가요.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죠. 주변에 열을 막 흡수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 나무 토막이 있는데 나무 토막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네, 삼각 플라스크를 그 위에 그냥 얹은다고 해서 물 때문에 붙지는 않겠죠. 물에 접착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어 섞어주면 이게 네,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물이 뿌려져 있으면 그 물에서 열을 흡수해 버리면 물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물이 얼어붙어서 두 개가 나무 토막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영상을 한번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는 것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뭐 간이 냉장고를 만들어 보자 이런 탐구 활동이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직접 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을 하면 흡열 반응을 일으켜서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 부분에서 보면 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수산화 바륨이 뭐냐, 우리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는데 염화 암모늄 이런 거 우리가 과학 시간 아니고는 뭐 들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것 두 개가 반응하면 왜 그럼 온도가 내려가느냐? 네, 흡열 반응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흡열 반응이냐? 그런 이유까지도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결과만 알려주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그냥 이 결과를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잘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게 왜 그럼 흡열 반응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얼어붙게 된다. 네,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이게 교과서 있는 내용 말고 또 이제 흡열 반응의 예를 하나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자면,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식물의 잎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엽록체가 빛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 네,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이 광합성이죠. 네, 포도당,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화학 반응을 해서 네,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열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느냐 하면 빛을 통해 얻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에 있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네, 이산화탄소와 물을 화학 결합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과정도 역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이 중단원이 마무리되는데, 이 중단원 점검 문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답은 저 교과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서 제출하는 과제는 내지 않는데 잘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 네, 과제는 여러분에게 내드린 네, 퀴즈 설문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끝.